지금 안 하면 1년 뒤가 달라집니다. 지금 이 영상 그냥 넘기시면요, 1년 뒤 기억력 차이가 분명히 벌어집니다. 저는 30년간 뇌 노화를 연구해온 박사 최정훈입니다. 70세 넘어서 깜빡임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왜 여기 왔지 하며 멈춰 서는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중요한 건요, 내가 늙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너무 오래 잠들어 있을 뿐이에요. 마치 겨울잠 자는 곰처럼 말이죠. 뇌는 자극이 없으면 점점 활동을 줄입니다. 쓰지 않는 근육이 빠지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본인은 잘 모릅니다. 서서히 진행되거든요. 어제 먹은 저녁 메뉴가 기억 안 나고 방금 전에 뭘 하려고 했는지 까먹고 손주 이름이 입에서 맴돌기만 하고 안 나오고, 이런 일들이 하루에 한두 번씩 생기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정말 빠릅니다. 3개월, 6개월 지나면 본인도 느낄 정도로 달라져요. 그런데 희망적인 소식은요, 뇌는 90세가 넘어도 변합니다. 자극만 주면 깨어나요. 제가 지난 30년 동안 수천 명을 관찰하면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특별한 약도 필요 없고 큰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하루 1분 이 루틴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앞으로의 10년을 가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뇌가 잠들게 만드는 신호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깨우는 아주 간단한 방법들이에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워서도 할 수 있고 TV 보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가 정말 큽니다. 요즘 이름이나 약속 자주 잊으신다면 댓글로 한 줄 남겨보세요.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실 겁니다. 길 한복판에서 멈춰 선 그날, 제가 자주 떠올리는 분이 계십니다. 가족 어른 한 분이셨는데 늘 다니던 길에서 갑자기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군요. 그 길은요, 40년 넘게 다니시던 길이었습니다. 시장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발이 안 떨어지더래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머릿속이 하얘지셨대요. 집으로 돌아와서 혼자 한참을 앉아 계셨답니다. 말씀 한마디 안 하시고요. 옆에서 보니까 눈물이 글썽이시더라고요. 이제 나도 끝인가 싶어서요.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지 옆에서 보는 저도 참 힘들었습니다. 평생 누구한테 기대지 않고 살아오신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길을 잃었다는 게 본인한테는 정말 큰 충격이셨던 거죠. 그런데 제가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뇌는 자극만 주면 다시 깨어난다고요. 그리고 아주 간단한 동작 몇 가지를 알려드렸어요. 귀 만지기, 목 돌리기, 혀 움직이기, 발가락 쓰기. 이 4가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죠. 이게 뭐가 도움이 되겠냐고. 근데 일주일 뒤에 연락이 왔어요. 잠을 좀 푹 잤다고요. 한 달 뒤에는 말씀하실 때 단어가 좀 더 빨리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3개월 뒤에는 시장길을 혼자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다시 살았다고. 이게 특별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뇌는 정말로 자극에 반응합니다. 나이는 상관없어요. 70세든 80세든 90세든 지금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1분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그 1분을 매일 하느냐 안 하느냐가 1년 뒤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를 잠들게 만드는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귀를 거의 만지지 않는 습관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귀는요, 뇌와 직접 연결된 통로입니다. 귀 속에는 미주신경이라는 아주 중요한 신경이 지나가는데요. 이 신경이 뇌의 안정과 집중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해외 신경과학 연구에서 귀 자극이 자율신경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여러 차례 나왔어요. 제가 만난 72세 김정남님은 잠이 얕고 자주 깼습니다. 새벽 2시, 3시에 눈이 떠지면 다시 잠들기가 어려웠대요. 그래서 낮에 피곤하고 머리도 멍했죠. 그런데 자기 전에 귀를 부드럽게 만지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귀 윗부분부터 귓불까지 천천히 당기면서 말이죠. 일주일 뒤부터 잠이 좀 깊어지더래요. 한 달 뒤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한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귀를 만질 때는 세게 잡아당기시면 안 됩니다.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하셔야 해요. 귀 전체를 손가락으로 감싸서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30초면 충분합니다. 귀를 마지막으로 만져본 게 언제였나요? 아마 대부분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귀를 신경 쓰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목을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생활도 문제입니다. 목은 뇌로 가는 혈액 통로예요. 목 양옆으로 굵은 혈관이 지나가는데 이 혈관을 통해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됩니다. 그런데 목이 뻣뻣하게 굳어 있으면 혈류가 원활하지 않아요. 국내 노년 연구에서 목 가동성 감소와 기억력 저하가 연관이 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69세 박영수님은 늘 고개가 뻣뻣했습니다. TV 볼 때도 식사할 때도 고개를 거의 안 움직이셨어요. 목이 굳어서 돌리기가 불편하셨대요. 그런데 매일 아침 일어나서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리는 연습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뚝뚝 소리가 났답니다. 근데 2주 정도 지나니까 목이 좀 부드러워지더래요. 한 달 뒤에는 머리가 덜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목을 돌릴 때는 빠르게 돌리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이셔야 해요. 오른쪽으로 5초, 왼쪽으로 5초. 이 정도 속도면 됩니다. 하루에 목을 몇 번이나 움직이시나요? 아마 거의 안 움직이실 겁니다. 그냥 앞만 보고 계시죠? 목도 근육이에요. 안 쓰면 굳습니다. 혀를 거의 쓰지 않는 식습관은 더 심각합니다. 혀 움직임은 뇌 중심부를 자극해요. 혀를 움직일 때 뇌의 운동 영역이 활성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니어분들은 음식을 잘 씹지 않으세요. 부드러운 것만 드시고 말수도 줄어들고 그러면 혀를 쓸 일이 거의 없어요. 75세 이순자님은 말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전화 통화도 짧게 끊으시고 손주들이 와도 몇 마디 안 하셨어요. 혀가 굳은 느낌이 들어서 말하기가 귀찮으셨대요. 그런데 혀를 입천장에 밀고 원을 그리는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하루에 3번, 15초씩. 한 달 뒤에 손주들이 놀러 왔을 때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하셨대요. 말이 좀 더 편하게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혀 운동할 때는 턱에 통증이 오면 강도를 줄이셔야 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편한 범위에서 움직이세요. 말할 때 입이 굳는 느낌 있으신가요? 그럼 혀를 거의 안 쓰고 계신 겁니다. 혀도 근육이에요. 매일 움직여야 해요. 발가락을 쓰지 않는 걷기도 큰 문제입니다. 발가락은 뇌 지도에서 상당히 큰 영역을 차지해요. 손가락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슬리퍼나 편한 신발만 신으시면 발가락을 거의 안 쓰게 돼요. 그냥 질질 끌면서 걷게 되는 거죠. 균형 감각과 인지 기능의 연관성이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71세 최민호님은 자주 비틀거렸습니다. 평지에서도 중심을 잡기가 어려웠대요. 넘어질까봐 걷는 게 무서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앉아서 발가락을 오므렸다 펴는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하루에 30초씩. 한 달 뒤에는 걸을 때 좀 더 안정감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발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졌대요. 발가락 운동할 때는 통증 없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억지로 힘주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오므렸다 폈다 하세요. 발가락에 힘 주고 걸어보신 적 있나요?
대부분 그냥 신발에 발을 넣고 끌듯이 걸으실 겁니다. 발가락도 깨워야 해요. 눈을 거의 감지 않는 습관도 뇌에 안 좋습니다. 눈을 감으면 뇌가 시각 정보 처리를 멈추고 잠깐 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TV만 보시면 눈을 감을 시간이 없어요. 뇌가 계속 자극을 받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피곤해집니다. 눈을 감고 심호흡하는 것만으로도 뇌가 재정비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제가 만난 77세 한 분은 하루 종일 눈을 거의 안 감으셨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TV 켜놓고 보시고, 그런데 저녁만 되면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고 하셨어요. 눈도 뻑뻑하고요. 그래서 점심 먹고 10분만 눈을 감고 쉬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일주일 뒤부터 저녁에 머리가 덜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눈 감을 때는 완전히 어두운 곳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눈만 감으세요. 5분이면 충분해요. TV 광고 시간에 눈 좀 감아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뇌가 쉴 수 있습니다. 물을 거의 안 마시는 습관은 정말 위험합니다. 뇌는 80%가 물이에요. 물이 부족하면 뇌 기능이 떨어집니다.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나빠지고. 그런데 시니어분들은 물을 잘 안 드세요. 화장실 가기 귀찮아서요. 하루에 물을 한두 잔밖에 안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만난 74세 분은 하루에 물을 거의 안 드셨어요. 커피 한 잔, 식사 때 국물 조금.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항상 머리가 멍하다고 하셨어요. 집중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물을 조금씩이라도 자주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한 모금씩 1시간에 한 번씩. 2주 뒤에 머리가 좀 더 맑아진 느낌이 든다고 하셨어요. 물은 한꺼번에 많이 드실 필요 없습니다. 조금씩 자주 드세요. 입만 축이는 정도라도 괜찮아요. 하루에 물을 몇 번이나 마시시나요? 손에 컵을 들고 계시는 시간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이제 이 신호들을 어떻게 바로잡을지, 실제로 어떻게 하루에 적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가 첫 번째 타이밍입니다. 잠에서 깬 뇌를 깨우는 첫 자극이 정말 중요해요.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그냥 누운 채로 할 수 있습니다. 발가락을 천천히 움켜쥐었다 펴세요. 30초면 됩니다. 이게 뇌한테 아침이 왔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침대에서 무리하게 몸을 움직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발가락만 움직이세요. 오므렸다 폈다, 오므렸다 폈다. 천천히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뇌의 운동 영역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혈류도 조금씩 돌기 시작하고요. 아침에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뭔가요? 아마 스마트폰 보거나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거겠죠. 그 전에 딱 30초만 발가락 운동하세요. 세수 후 거울 앞이 두 번째 타이밍입니다. 세수하고 거울 보실 때 그때 혀 운동을 하시면 돼요. 혀를 입천장에 밀고 천천히 원을 그리세요. 15초면 충분합니다. 혀 자극은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거든요. 아침 식사 준비하기 전에 머리를 깨우는 거죠. 입을 크게 벌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혀만 움직이세요. 오른쪽으로 한 바퀴, 왼쪽으로 한 바퀴. 천천히 돌리시면 됩니다. 거울 보며 내 얼굴을 제대로 본 지 언제인가요? 대부분 그냥 휙 보고 지나가시죠. 거울 앞에서 15초만 투자하세요. 혀 운동하면서 내 얼굴도 한번 보시고요. 점심 전후가 세 번째 타이밍입니다. 식사 전에 목을 천천히 회전시키세요. 5초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리고 왼쪽으로 천천히 돌리고. 이게 혈류 개선에 좋은 타이밍이에요. 식사하면서 영양분이 들어오잖아요. 그 영양분이 뇌로 잘 가도록 목의 혈관을 깨우는 거죠. 천천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급하게 돌리시면 어지러울 수 있어요. 아주 천천히 목에 물이 안 가게 돌리세요. 그리고 식후에는 귀를 부드럽게 만지세요. 30초 정도. 귓불부터 귀 윗부분까지 천천히 당기면서 마사지하는 겁니다. 식사 후에 머리가 멍한 적 있으시죠? 밥 먹고 나면 졸리고 머리가 무겁고. 그럴 때 귀 자극이 도움이 됩니다. 저녁 TV 시간이 네 번째 타이밍입니다. TV 보실 때
광고 나오면 그때 4가지 동작을 연결해서 하세요. 발가락 오므리기, 혀 돌리기, 목 회전, 귀 만지기. 이걸 한 세트로 1분 안에 다 할 수 있어요. 습관화하기에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한 번씩만 하시면 됩니다. 광고 때마다 할 필요 없어요. 저녁에 딱 한 번. 그것만 지키셔도 충분합니다. 광고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시나요? 스마트폰 보거나 그냥 멍 때리시죠. 그 시간에 딱 1분만 투자하세요. 뇌를 깨우는 시간으로 쓰는 겁니다. 자기 전 침대에서가 5번째 타이밍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잠들기 전에 눈을 감고 심호흡을 5번 하세요. 그리고 발가락을 천천히 움직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게 뇌한테 이제 쉴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요. 잠을 잘 자려면 뇌가 긴장을 풀어야 하거든요. 억지로 잠들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호흡하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몸의 긴장을 풉니다. 발가락도 천천히 움직이면서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잠들기 전에 뭐 하세요? TV 보다가 그냥 눈 감으시죠? 그 전에 1분만 이 루틴 하세요. 물 마시는 타이밍도 정해 두세요. 기상 후 1잔, 점심 전 1잔, 저녁 전 1잔. 이렇게 3번만 챙기셔도 됩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실 필요 없어요. 반 컵씩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규칙적으로 마시는 거예요. 뇌에 수분을 공급하는 겁니다. 컵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세요. 식탁 위, TV 앞, 침대 옆. 보이면 생각나거든요. 물 마시는 걸 까먹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눈에 띄게 컵을 놓아두는 겁니다. 물 한 모금이 뇌를 깨웁니다. 이 루틴들은 순서가 꼭 정해진 건 아닙니다. 여러분 생활 패턴에 맞춰서 조절하세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하루라도 걸으면 습관이 끊어져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작하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처음 일주일은 그냥 아침 발가락 운동만 해도 됩니다. 익숙해지면 점심때 목 돌리기를 추가하세요. 그 다음 주에는 저녁 귀 마사지를 추가하고요. 이렇게 천천히 늘려가면 부담이 없어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며칠 못 가요. 기록을 남기시는 것도 좋습니다. 달력에 체크 표시만 해도 돼요. 오늘 했으면 동그라미, 못했으면 비워두고 눈에 보이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연속으로 체크 표시가 쌓이는 게 보이면 끊고 싶지 않거든요. 가족들한테도 알려주세요. 같이 하면 더 좋습니다. 배우자분이랑 같이 하시거나 손주들이 놀러 왔을 때 같이 해보세요. 애들이 재미있어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귀 만지고 혀 돌리는 거 보면서 따라 하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습관이 됩니다. 100일만 해보세요. 100일 지나면 안 하는 게 이상할 정도로 몸에 배입니다. 그때부터는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하게 돼요. 양치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100일 뒤에 본인의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잠을 더 잘 자고 말이 더 잘 나오고 기억이 더 잘 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 하나를 콕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안 하면 내일은 더 힘들어집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깜빡임이 늘고 말이 줄고 잠이 얕아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뇌는 자극만 주면 90세가 넘어도 깨어납니다. 올바른 관리는 매일 조금씩 뇌에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귀를 만지고 목을 돌리고 혀를 움직이고 발가락을 쓰고 눈을 감고 물을 마시는 거예요. 이 6가지가 뇌를 깨우는 스위치입니다. 하루 1분이면 충분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깜빡임은 점점 늘어납니다. 어제 먹은 밥이 기억 안 나고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 까먹고 손주 이름이 입에서 맴돌기만 하고 3개월 뒤면 더 심해지고 6개월 뒤면 본인도 느낄 정도로 달라져요. 그리고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나는 이제 늙었구나,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싶어서 더 위축되는 거죠.
하지만 하루 1분만 지키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억력이 조금씩 돌아옵니다. 이름이 좀 더 빨리 나오고 약속을 덜 까먹고 어제 일이 좀 더 선명하게 기억나요. 잠도 깊어집니다. 새벽에 자주 깨던 게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해집니다. 말하기도 편해집니다. 단어가 입에서 잘 안 나오던 게 좀 더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리고 걸을 때 안정감이 생깁니다. 비틀거리던 게 줄어들고 계단 오르내릴 때 중심을 잡기가 수월해져요. 머리도 맑아집니다. 멍한 느낌이 줄어들고 집중이 좀 더 잘 돼요. TV 보거나 책 볼 때 내용이 좀 더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이 모든 게 하루 1분으로 가능합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돈도 안 들어요. 그냥 내 몸만 있으면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누워서도 되고 앉아서도 되고 서서도 됩니다. TV 보면서도 할 수 있고 화장실 갔다 오면서도 할 수 있어요. 오늘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발가락을 30초 움직이십시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그냥 누운 채로 발가락만 오므렸다 폈다 하세요. 딱 30초입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이거 하나만 일주일 해보세요. 익숙해지면 다른 것들도 하나씩 추가하시고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 빼먹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어제 못했으면 오늘 하면 됩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돼요. 꾸준함이 완벽함보다 중요합니다. 80%만 지켜도 충분히 효과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루틴을 100일 동안 유지한 분들의 변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생생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궁금하시죠? 구독 눌러두시면 다음 영상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70대든 80대든 90대든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1년 뒤의 나를 위해서 오늘 1분을 투자하세요. 그 1분이 10년을 바꿉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동작부터 시작하실 건지, 혹시 지금 겪고 계신 고민이 있으신지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